안녕하세요. 드라마 터는 기자의 신상민입니다. 이번에 다룰 드라마는 법전입니다. 법전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 장사꾼 은용과 법률 기술자 준경의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도 판타지 복수극, 넷플릭스 더 글로리 역시도 복수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시즌2로 돌아온 모범택시2도 사적 복수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김순옥 작가도 복수극 판도라 조작된 낙원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최근 복수극 드라마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사실 복수극은 그리 특별할 게 없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든 가족이든 돈의 권력에 희생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힘을 키워 혹은 조력자를 만나 복수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통쾌한 복수를 성공합니다. 복수극의 모든 결말은 권선징악입니다. 복수극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결국 주인공이 복수에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청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채원도 법전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른 복수극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매번 복수극에 열광을 합니다. 대중이 현실의 부조리를 크게 느낄수록 복수극에 더 열광을 합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는 모습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권력은 돈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실망을 해온 대중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정의 구현을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드라마를 통해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통쾌함, 이것이 복수극이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작가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악인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정의가 강력한 한방으로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고 정의롭게 카르텔을 처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 마우스만 보더라도 주인공이 결국 불법적인 행동으로 빌런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법전은 은용, 준경이라는 인물이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선에서 악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장태춘이라는 인물은 극단적 정의를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혜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복수를 하는 이들의 결말이 조금은 임팩트가 약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법전은 속도감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법전은 12부작으로 간결하게 이야기를 구성해 속도감을 더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더 좋은 점은 로맨스를 뺐다는 점입니다. 은용과 준경의 관계가 너무나 담백하게 그려집니다. 문채원 배우는 은용과 준경의 관계에 대해 작가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과거 좋아했던 감정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작가는 최대한 담백하게 연기해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하고 의지하는 관계로만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채원은 작가의 주문 덕분에 헤매지 않고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의 두 빌런은 누가 뭐래도 명회장과 황기석입니다. 하지만 숨은 빌런이 존재합니다. 바로 명회장의 딸이자 황기석의 아내 명세희입니다. 분량이 많지 않지만 세희라는 인물이 기석을 부추기고 명회장의 뒤통수를 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회장의 김홍파와 명세희의 손은서는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에서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한 번도 겹치지 않았다가 한국 촬영에서 한 번 마주쳤다고 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김홍파는 손은서가 법전에서 자신의 딸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딸이라고 불러주는 등 친근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손은서는 법전 촬영장에서도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은서와 박훈의 호흡 때문에 추가된 장면도 존재합니다. 기석이 술에 취해 거울을 주먹으로 깨고 이를 세희가 보게 되는 장면에서 두 배우가 주고받는 호흡을 작가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세희가 자신이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뒤에서 돕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석의 과거 장면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기석이 화를 내고 싶어도 결국 세희가 자신의 성공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세희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도 기석과 세희의 서사가 탄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팬들은 진정한 빌런은 기석도 명예장도 아닌 이성균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성균을 두고 거품 빌런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법전에서 은용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맥주를 좀 따른다면서 맥주를 따라주지만 맥주 반 거품 반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맥주를 받은 홍한나는 거품 맥주라고 투덜거리듯 말을 합니다. 이성균이 벌인 거품 테러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방송된 나의 아저씨에서도 이지한에게 맥주를 따라주는 박동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성균은 아이유의 맥주잔에 3분의 2가 거품이 되도록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이런 전적 때문에 시청자들이 법전의 최종 빌런이 거품 빌런 이성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펼쳐진 복수극이 통쾌함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빠른 스피드가 강점인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즉흥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벌이는 은용과 냉정하고 침착하게 기회를 만들어가는 준경, 또한 기석은 법이라는 권력의 정점에서 명예장은 쩐이라는 자본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캐릭터들이 극과 극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히려 극과 극의 캐릭터가 서로 균형을 이뤄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등장한 거품 빌런까지 가볍게 즐길 요소가 충분한 드라마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터는 기자였습니다.